안녕하세요. 오주언니의 권호주 변호사입니다. 이게 참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네요. 느낌도 다르고. 이제 오늘 일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이야기, 사연 이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사실은 아직도 변호사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변호사를 주변에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. 사실 흔치 않고 저희 가족들만 하더라도 제가 아니고는 주변에 변호사라는 법조인이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가까운 듯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먼 것 같아요. 법률 일이라는 게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문턱이 아직은 어렵고 높죠.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13년 됐고요. 사법고시 보고 연수원하고 그리고 변호사 개업한 지 이제 13년 됐습니다. 저는 사실 결혼을 하고 연수원을 갔어요. 사실 아이도 낳고 연수원을 간 케이스라서 좀 더 길게 구구절절 하자면 저는 사실 변호사 공부를 하다가 너무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장사도 좀 했어요. 한 1년이 넘게.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변호사들을 대하는지 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뭔지 너무 가까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. 저는 맘캠하고 오주언니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고 가깝게 제가 이런 문제들을 좀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런 이야기들을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13년 정도를 사실 이혼 사건을 계속 많이 해왔어요. 사실 청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자 변호사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. 사실 그때 여자 변호사가 청주에 3명밖에 없었거든요. 자의반 타의반 사실 이혼 사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가사 사건과 관련돼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나름 노하우가 있다라고 자부합니다. 그러면서 결혼 생활과 관련된 또는 사람이 사는 거, 애들 키우는 거, 남편, 또 돈,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, 조언 또는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또는 좀 위로가 필요하거나 답답한 상황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올려주세요. 많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. 사연자 1번. 제가 번호는 오픈하면 안 돼가지고 번호는 오픈 안 할게요. 제가 20살 때 친정엄마께서 저의 이름으로 옷가게를 차리셨는데 1년도 운영을 못하시고 그게 지금까지 저에게 빚이 되어 있어요. 이자의 법적 비용에 불어나기만 한 빚에 스트레스 받은 저는 조금씩 갚겠다던 엄마의 말을 믿었는데 지금은 계속되는 독촉과 압류에 2천만 원이나 되는 빚은 그냥 막막할 뿐입니다. 재작년 친정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병간호에 같이 병원 다니는 일까지 다 도맡아서 했던 저였는데 진단금과 치료비 등 보험금이 9천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그중 단 100만 원이라도 갚아주지 않고 남동생 카드값과 차값에 500만 원을 줬다는 말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. 지금은 안 보고 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감정만 커졌다 보니 연락도 잘 안 하게 되었는데 매정하다며 제 탓을 하는 친정엄마입니다. 남편의 외벌이로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 빠듯하기만 한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. 개인회생조차도 직업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현실. 제가 어떻게 이 빚을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? 가슴이 답답하네요. 제가 가족관계 소송들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것, 그 다음에 주변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 내에서도 계속 희생을 하는 사람은 내내 희생이 요구받는다는 그런 공통점을 보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든 형제에게 굉장히 양보하고 희생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치 그 주변의 가족들,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희생을 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고 안 한다고 하면 왜 안 해주냐, 억울하다, 너가 변했다 막 이렇게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. 그분들한테는 이 사람이 다른 선택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걸까 싶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
안타깝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. 선의가 선의로 다가오지 않을 때, 그게 어찌되었든 가족관계라도 누군가가 베풀어 주었을 때 그걸 고맙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런 관계는 정말 계속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특히 가족관계라면 결국은 파국이 됩니다. 우선 현실적인 걱정을 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. 20살 때 친정엄마가 옷가게를 본인 명의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빚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면, 어쨌든 새 아이를 키우신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부채가 1, 2년 된 부채는 우선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명의를 빌려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, 내가 아무리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명의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도 제3자,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이죠. 채권자들한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. 그걸 내가 안 썼어도. 그러니까 내 허락 없이 내 이름을 도용한 게 아니라면, 내가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에게든 내가 카드를 쓰게 허락한다거나 뭐 명의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사업을 하게 한다거나 이러면 그걸로 남는 부채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.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내 이름을 빌려간 사람한테 돈을 내놔라 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다른 차원의 얘기고, 우선 빚은 갚아야 돼요. 근데 대부분 자기 명의로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나 자기 명의로 뭔가 그걸 못하는 사람이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은 못 받게 됩니다. 사실은 이 케이스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, 어머님이 받았다는 그 보험금, 그게 아직 어머님 이름의 계좌에 남아있다면 어머님을 상대로 부채와 관련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겁니다. 사실상 어머님이 내가 네 이름으로 사업을 해서 부채를 지게 하는 게 맞다라는 인정과, 그리고 내가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겠다 라던가, 아니면 일부라도 변제를 받는 이런 액션들의 증거들을 좀 모아서 어머님을 상대로 통장을 가압류하고 어머님한테 그 부채를 받아내는 거예요.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. 이게 사실상 잔인한 게 아닙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회생이 안 돼요. 직업이 없어서. 파산은 남편의 재산이 있어서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내내 이 채무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. 그러면 이분은 자기 명의로 무언가를 가질 수가 없어요.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죠.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친정엄마의 그 부채.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나에게 이 돈을 갚아야 한다. 친정엄마가 내 이름으로 사업을 했고 거기서 진 부채다 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느냐 하고요. 그 다음에 친정엄마와 나도 채권 채무 관계를 보면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소멸시효가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민사관계에서는 10년이에요. 그러니까 이 친정엄마가 나한테 빚을 진 게 10년이 넘었다면, 즉 엄마가 내 이름으로 사업해서 부채가 생긴 게 10년이 넘었는데 그 뒤로 엄마가 이 빚을 한 번도 갚지 않았다거나 나한테 갚겠다라는 증거,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서 엄마한테도 못 받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10년이 넘으셨다면 엄마를 잘 꼬셔서 또는 이렇게 확인을 해서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. 그 증거는 우선 1번, 엄마가 이 부채를 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. 두 번째는 엄마가 이 채무에 대해서 갚을 의사가 있다는 것. 세 번째는 엄마가 이 중에 일부라도 갚는 겁니다. 그러면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면 이 돈을 어머님께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도 잘 안 될 것 같다. 지금 어머님이 본인 유방암 치료 그 병원 병간호까지 다 해주고 도와줬는데도 그 다음에 어머님이 진짜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게 잘 입증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러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, 이제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산이 쉽지 않습니다.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있으면 배우자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파산이 인정되지 않아요.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.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 이 상태로 살거나 이 빚을 갚아버리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. 말씀대로 남편 외벌이로 이거를 하고 있는데, 더군다나 아이가 셋이신데 아이를 두고 사실 어디 가서 이거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이 돈 갚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, 결코.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
어머님에게 보험금이 남아있을 기간 안에 빨리 어떤 액션이라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안 그러면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연 보시면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잘 하셔야 돼요. 내가 배우다, 연기자다, 그리고 내가 이 증거를 받겠다.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 없어도 대화자 간에는 가능합니다.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너무 하니까 엄마 보험금 받았어. 나 100만 원이라도 좀 갚아줘라. 그런 이야기를 해서 100만 원이라도 받는 거. 네,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증거로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한 번 말고 여러 차례 남겨놓아서 어떤 구제를 좀 받으실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파산과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사실 그러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 파산과 관련돼서는 상담을 구체적으로 한번 받으러 가보세요. 구체적인 남편의 재산 상태나 본인의 재산 상태,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채무의 입증, 그러니까 어떤 채무의 종류이냐 이런 것도 파산에 꽤 영향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하셔서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가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세요. 파산을 하실 수 있다면 이분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. 그 부분이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